우리나라 50대가 생각은 있는데 액션을 안 해요. 일이 바빠서 못한다는 것은 핑계죠. 당신 연봉을 서너 배로 올려서 데려갈 거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덜컥 퇴직하는 사람들. 안타깝지. 그때부터 나와서 뭐 직장을 찾으려고 그래. 안 돼요. 대부분 안 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전 직장에 있었던 미련, 환상 그걸 지우는데 1년 이상 걸립니다. 내가 얼마를 받았었는데, 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연봉 1억 5천 정도 받았다. 그런데 굉장한 특기와 인맥이 있어서 중소기업에 중역으로 가서 대접을 받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 아닌 경우는 월급 300만 원짜리 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도 월급 300만 원 정도 낮추면 다 오라 그러겠지. 천만의 말씀. 발품 무지하게 팔아야 그런 직업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인드가 내가 연봉 1억 5천 받다가 300을 받아 불쌍한 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되게 살았다. 이제 나머지 인생은 요걸 갖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플랜을 짜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하고 이야기해서 나름대로 라이프 플랜을 짜면 그건 그것대로 가요. 실제로 우리 아파트에 관리소장, 제가 주민대표니까 관리소장이 바뀌고 가잖아요. 내가 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관리소장들이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소장님이 그 아파트 101호, 102호에서 있었던 일 제목 책을 하나 쓰세요. 왜? 온갖 일이 많지 않냐, 싸우고 그러면 그걸 쓰면서 관리비를 절감하는 방법, 경비원 이런 거 다 대단지는 어떻고 이거 다 써가지고 책을 쓰고 제목을 101동 102호 해놓고 부제로 아파트 경비 관리비 줄이는 방법 부제를 달아나고 책을 하나 딱 내십시오 하면은 10,000세대, 20,000세대 주민대표가 그 책을 보는 순간에 당신 연봉을 서너 배로 올려서 데려갈 거다. 지금 내가 4번째 주민대표를 봤는데 아무도 안 해. 그것을 우리나라 50대가 생각은 있는데 액션을 안 해요. 근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책을 내가 쓰면 안 되지. 내가 관리소장을 하고 쓰는 거하고 제3자가 쓰는 거 다르잖아요. 그런 게 하나의 사례인데 우리의 50대가 예를 들어서 지금 딱 1년 동안 내가 그럼 딴직을 찾는 사이에 내가 앞에 있던 일을 좀 정리를 해서 내가 주문을 했다든가 또는 기계를 했다든가 로봇을 했다든가 거기에 관계되는 자기 책을 하나 쓰는 거예요. 딱 써가지고 지금 다시 입사한다면 이렇게 하겠다든가 뭔가를 가지고 책을 내잖아요. 그럼 이 책을 누가 보겠어요? 중소기업 사장들이 볼 거 아닙니까? 또는 면접 보러 갈 때 제가 이런 경력이 있어 책을 써봤는데 사장님 한번 읽어보시죠. 그럼 그분이 우리하고 일합시다 이렇게 되지. 제가요 S기업의 상무였는데요. 회사는 작지만 연봉 한 7, 8천만 주시면 제가 와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지하의 거절입니다. 그 따위는 안 됩니다. 착각을 많이 하죠. 본인이 착각. 그 핑계지. 제가 지도하는 어떤 직원들 몇 명은 직장 다니면서 어떤 일본 여자애는 직장 다니면서 온라인으로 일본의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토요일 날 비행기로 일본 가서 면접하고 오고 1년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더라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자격증 좀 도전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또 한 회사의 팀장은 제가 너 60 넘으면 뭐 할래?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자기는 상담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러길래 나한테 영향받았어? 그랬더니 선생님 보니까 좋아요. 그럼 알았어요. 그 대신 상담도 분야가 많다. 여성이잖아요. 난 남성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경영 컨설팅에서 이쪽이 가깝지만 여성이면은 여성 직장인의 고민 상담 이쪽을 포커스로 맞춰라. 공부를 해라. 그러면 우선
심리 공부를 온라인으로 하고 석사는 방통대나 이런 데 해서 해라. 그거 다 했어요, 지금. 그 애는 이제 앞으로 회사 이제 곧 관두게 되면 그 분야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일이 굉장히 바쁘지. 일이 바빠서 못한다는 것은 핑계죠. 사람들이 뭘 안 하는 사람일수록 입에 바쁘다는 말이 배에 있다고. 이제 퇴직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잘렸다 또는 정년퇴직이다. 이 두 종류가 있고, 잘렸던 정년퇴직이든 경제적 여유가 좀 있다, 없다. 이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 나이도 있고, 제가 이제 경제적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람있게 살까? 봉사는 뭘 할까? 어떤 공부를 좀 해볼까? 이런 쪽으로 몰두하면 길이 나오고, 퇴직을 당했는데 돈이 딸랑딸랑하다. 그때는 재취업, 구직활동을 필사적으로 해서 중소기업에서나 이런 데서 나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가야 돼요. 그냥 야, 어떤 놈이 옛날에 우리 하청업체도 많았는데 나를 중역으로 좀 안 모시려고 하나? 그런 헛된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가서 김 사장님 옛날에 있던 뭐 아무개 상무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 실력이 이게 있었는데 자, 이거를 다 녹슬게 하기 전에 아깝고 또 중소기업이 필요하면 내 월급 200만 원, 300만 원만 받더라도 내가 봉사할 용의가 있는데 이렇게 슬슬 흘리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아니 뭐 전문의 무슨 말씀하세요? 뭐 1, 2억씩 받으신 분이 2, 300. 아니 이제 우리 나이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보람의 나이야. 그러니까 2, 300을 받더라도 보람 있게 내 일을 하고 싶지. 그런 분들은 취직이 돼요. 그런 직장에 옛날에 했던 자기 화려한 거 뭐 어쩌고 저쩌고 잊어버리고. 특히 요즘도 내가 어떤 분을 만나보면 고급차 탁 타고 선생님 조심히 합시다 가보면 비싼 시간 탁 가고. 근데 아직도 멀었네 저 친구. 한 2, 3년 더 걸리겠다 예상이 든다고요. 그리고 이제 재산도 있고 어느 정도 있어서 착착 준비해온 사람들은 공부 같은 걸 해요. 뭐 붓글씨를 한다든가 새로운 공부를 많이 합니다. 공부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퇴직을 하면은 우선은 화려한 거 잊어버리고 직책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이 자기한테 찾아올 거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가족관계, 친구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를 해서 먼저 다가가는 삶을 살면 돼요. 대부분은 됩니다. 먼저 다가가는 삶.